돈이 되는 뉴스 분석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WHO의 더블 임팩트로 글로벌 주식시장이 33년 만에 최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오늘 사상 처음으로 양대 시장 서킷 브레이커 동시 발동이 있었고요. 또 미국장뿐만 아니라 유럽장도 역시 사상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뭐 지금 뭐 바닥을 하긴 했다, 뭐 안 했다 이런 거를 따질 때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시기마다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세우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반등 시마다 매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반등을 기다려도 반등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락했기 때문에 그러면 반등이 나올 때를 기다려서 매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접근을 좀 하시면 더 오히려 지금은 좀 반대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종목을 오늘 좀에는 매수가 가능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좀 올라왔지만 뭐 좀 기다리시면 다시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좀 좀 이따 얘기해 드리고 오늘 장중에 코스피가 153포인트 퍼센트로는 8.3%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도 76포인트 13.5%가 장중에 하락을 했는데 제 기억에도 코스닥이 13.5% 지수가 장중에 하락한 거는 제 기억에도 그렇게 거의 처음이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그만큼 오늘 사실 어제도 급락인데 오늘도 급락이어서 상당히 단기간에 상당히 큰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글로벌 증시가 뭐 전날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전에 나스닥 선물 자체가 4%가 또 하락하는 것을 보고 증시가 뉴욕 증시가 10% 하락을 해도 또 하락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또 의구심이 좀 들었고 여기에 요즘 최근에 보면 보통 우리나라 증시가 선방에서 마이너스가 나면 미국 증시가 마이너스 나더라도 다음날 우리나라 증시는 플러스 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동조화 현상이 좀 심해졌다라는 점에서 네. 나스닥 선물이 많이 빠진 것이 큰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면 국내적으로 내부를 보면 신용으로 주식을 매수하셨던 분이라든지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투자자들이 담보 비율이 급락을 어제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는 정말 엄청난 반대매매 대상 계좌들이 나왔는데 네. 사실 이 반대매매라는 것이 신용 비율을 담보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자금을 이렇게 투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매도를 통해서 담보 비율을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도를 해서 비율을 맞추는 매도세도 오늘 급락의 원인 중 하나였다라고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뭐 사실 펀더멘탈적으로 접근을 하실 거는 아닌 것 같고 뭐 단기 매매로 좀 접근하신다면 지수가 단기간에 상당히 큰 낙폭을 보였다는 점에서 네. 이런 점을 좀 이용하시는 매매가 좀 필요한데 오늘 장중까지 최근 3일간 코스피가 14.3% 그리고 코스닥은 20%가 하락을 했습니다. 지수가 3일 만에 지수가 20% 하락했다는 점에서 이 상황은 되게 매우 좀 이례적인 상황이었는데 네. 따라서 뭐 조금 더 길게 보면 사실 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격도가 단기적으로 크게 벌어졌다는 점에서는 좀 단기 반등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좀 매매를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되는데 지금 동반에서 전부 빠졌기 때문에 종목 선정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지수가 회복되면 그냥 동반에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고르셔야 되고 혹시라도 손절을 못했을 경우에 향후에 기다리며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고르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 그러니까 ETF 매매가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 레버리지 ETF 잠깐 아시겠지만 상승할 때는 2배로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오히려 2배로 하락하는 약간의 그 레버리지가 있는 그런 상품인데 네. 일단 단기적으로 하락을 이끌었던 외국인의 그런 매매 방향성을 잘 관찰하시면서 저점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신다면 현재와 같은 그 패닉 셀링장 이후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등급 3등급인데요. 지금 저는 2등급에 가까운 3등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네. 지수가 하루 더 하락했다면 2등급을 제가 줬을 거고요. 만일
또 하락했다면 이제는 1등급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수가 빠지면 빠질수록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가격 전략 지금 사실 오전에 제가 이것을 12시 반에 이제 보았던 그 작성을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상당히 뭐 지수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8,600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지금 보니까 한 9,4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은 사실 매수가 이런 거는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일단 시점을 두고 매수를 하셨다면 한 10%에서 15% 정도 지금 목표가를 설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5% 수준에서는 그 매도하는 손절가를 정해놓고 하신다면 충분히 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수가 갭 하락으로 출발한 이후에 장중에 낙폭 줄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제 종가 부근까지 사실 시도를 했다가 갭을 메우면서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이 또 한 번에 또 레벨 다운 시도를 나타낼 수 있겠다고 보시나요? 그렇다면 레버리지는 좀 매수 기회를 좀 유보해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닙니다. 네. 분명히 이게 다운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분할 매수로 계속 모아가시라는 말이지 이걸 한 큐에 사가지고 뭐 바로 뭐 수익을 낸다 그러면 정말 좋죠. 하지만 그렇게 쉽게 쉬운 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 저점을 찍었는지 아닌지는 한 1, 2주나 뭐 한 달 뒤에 그때가 저점이었구나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 지금 시점에서 오늘 저점이 저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분할 매수를 권하고 있고요. 위쪽으로 플러스 10% 내외 수익률, 아래쪽으로 5%의 손실률을 잡으면서 전략 세우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알아봤고요. 현재 시장 펀더멘털과 밸류에이션 측정이 의미가 없는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돈 되는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매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15조 3천억 원 넘는 매수를 보이고요. 외국인은 10조 원 가까운 매도를 보였습니다. 실적주로 대피를 했다고 하는데 전략 주시죠? 네, 그 기사에 나온 종목들 전부 오늘 아까 체크를 해봤는데 대부분 다 10에서 15%, 많게는 20% 가까이 오늘 하락한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사가지고 이렇게 많이 수익을 못 내시고 손실만 보신다면 차라리 뭐 모으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나마 수익을 좀 성장이 가능한 실적 성장이 가능한 종목으로 좀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뭐 개인들이 매수하시는 종목보다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좀 매수하시는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전 그래서 오늘 그 농심이라는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료품의 대표 종목인데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에는 음식료 업종의 수혜가 일단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19의 특징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사회적 활동이 줄어든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산업재, IT 업종 다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콘텐츠도 영화관은 좀 피해가 볼 수 있고 오히려 드라마는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주 같은 경우도 사실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이 있는데 외식보다 집에서 밥을 해먹는 일이 많아지면서 음식료가 수혜인데 특히 라면은 최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구입해 놓는 것도 있고 실제 소비도 좀 큰 거에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 수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제 곡물 가격을 보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듯이 전일 그 국제 곡물가가 다 전부 급락을 했는데요. 곡물을 수입해서 원료로 하는 음식료 업종에게는 그래도 비용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된다는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심 최근에 그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1분기 라면 매출이 전년 대비 한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뭐 봉준호 감독의 그런 기생충의 그런 광고 효과 짜파구리였죠. 그리고 코로나19로 기인한 가동률 상승이 이어지면서 전 제품 지금 고르게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점검해 보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25%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은 한 32.5%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순이익이 지금 3년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다는 점에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따라서 지금 주가 같은 경우도 2016년 1월에 고점 기록한 이후 거의 반토막 이상 지금 하락한 상황인데 이제 막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이 나타나오면서 주가도 지금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 지금 기간이 집중 매수 중인데요. 한 달 누적으로 13만 주, 금액으로는 347억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밸류에이션 따져보니까 PER이 한 16배 정도인데 뭐 절대적으로 낮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 최근 3년간 한 20배 수준에서 주가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낮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지금 턴한 이후 아직 추세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등급은 3등급 채권했고요. 매수 가격은 23만 7천 원 매수가, 목표가는 26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22만 5천 원인데 이것도 지금 장중에 반등을 좀 해서 좀 가격이 좀 높아진 상황인데 매수가 정도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6만 원대에 매도를 한다. 그렇게 보시고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심, 짜파구리,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라면 생산하고 있는 농심, 실적의 전망치가 최근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보기 드물게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3등급을 설정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돈 되는 뉴스입니다. 유가 전쟁에 돌입하면서 저유가 경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화정이 우수수 떨어졌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일단 유가가 급락한 원인이 사실 뭐 수요나 공급 측면이 또 강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뭐 치킨 게임이라는 점에서 네. 좀 어떻게 합의만 잘 되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크게 하락한 종목 중에서 좀 성장성,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들은 저점에 매수해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그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 업체 중 대표 종목인데 사실 선진국에서 지금 친환경 에너지 비율 강화 그리고 태양광 설치 비용이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고부가 제품 비중이 90%에 달하고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점유율 1위를 지금 유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태양광 부분에서 실적 뭐 꾸준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을 보더라도 사실 영업이익이 올해 한 30.5% 증가한 4,941억 원이고요. 순이익이 3,582억 원으로 흑자 전환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 주가 수준을 보면 PER 6.7배, 그다음에 PBR 0.39배로 지금 뭐 장기적 관점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등급은 3등급 책정했고요. 가격은 이것도 뭐 장중에 반등을 해서 좀 올라왔는데 저는 매수가는 12,500원을 잡았고 목표가 1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500원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정도는 기억하셨다가 매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자는 하나솔루션 3등급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